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 새벽 워런 버핏을 비롯해서 투자 대가들 레포트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렇게 증시가 요동칠 때는 대가들 레포트를 보면서 힌트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올해 2분기에 어떤 종목을 늘리고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살펴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투자 대가는 총 5명인데요. 왼쪽부터 보면요.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 긍정 투자자 캠피셔, 자산 배분의 대가 레이 달리오, 역발상 투자자 하워드 막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전설이죠. 워런 버핏이 있습니다. 투자 대가라고 모두 똑같은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들은 각자 어떤 투자를 이번에 진행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볼게요. 자산을 먼저 보면 332빌리언 달러에서 280빌리언 달러로 30%나 자산을 줄였죠. 이거는 매도를 진행했기 때문에 주식 자산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 종목들을 살펴봤더니 총 48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신규 2개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예 매도한 것도 2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현금을 확보하면서 2개의 종목을 신규로 매수했다. 이런 것들 체크해 봐야겠죠. 바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탑5 종목을 먼저 볼게요.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멕스, 코카콜라, 쉐보론입니다. 등수는 바뀌지 않았는데 비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특히 애플은 지난번에 뉴스로 나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절반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30.5%로 비중이 확 줄었고요. 거의 50% 육박하던 게 30%가 된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매도하면서 13.5%가 됐고 아멕스는 12.7%, 코카콜라는 9.2%입니다. 이 2개 종목은 매도 없이 꾸준히 가져가고 있고요. 쉐보론도 조금 매도하면서 6.7% 비중으로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워런 버핏이 매매한 종목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왼쪽에 매수 종목을 체크해 보면요. 옥시덴탈 이번 분기에도 매수를 진행했죠. 2.9% 비중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6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옥시덴탈은 매 분기마다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차곡차곡 비중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래를 보면 CB 처부죠. 처부는 지난 분기에 신규 매수한 종목입니다. 보험회사인데요. 이번에도 4.3% 비중을 늘리면서 9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둘 게 하나 있는데요. 처부가 보험회사지만 그 보험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보면 초단기 채권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지금 현재 현금을 많이 늘린 다음에 초단기에 투자하고 있죠.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면서 현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리우스가 있는데요. 262% 원래 가지고 있는 거에 거의 2배 이상 증가시킨 거죠. 그러면서 2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신규 매수한 종목인데요. ULTA랑 HEI.A가 있습니다. 신규 매수하면서 30위랑 32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매도한 종목이 있는데요. 애플은 지난번에 주간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49.3%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거의 절반을 걷어낸 거죠. 그리고 파라마운트랑 스노우플레이크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를 진행했고 그 밑에 보면 쉐브론도 3.6% 매도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매도를 잘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애플을 보면요. 신나게 상승할 때 매도를 진행한 거죠. 애플 자체가 거래량이 많고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대량으로 매도해도 끄떡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죠.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원래 애플은 하반기가 더 강한 기업이죠. 아이폰 16이 최대 매출을 일으킬 거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스노우플레이크인데요. 오른쪽 아래 내려가는 지점에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최고점이 아니라 떨어지고 있을 때 매도를 한 거죠. 거의 손절을 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라고 무조건 상승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도 손절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잘 손절하는 것도 좋은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워런 버핏이 줍줍한 기업을 체크해 볼게요. 옥시덴탈을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2분기에 매수 시점을 봤더니 하락하고 있을 때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면 2달 더 지나서 추가 하락이 나온 상태죠. 60달러대에서 매수를 했는데 현재
현재 56.9달러입니다. 지금 매수한다면 워런 버핏 2분기보다 더 싸게 매수하는 거죠. 그런데 워런 버핏은 작년부터 꾸준히 매수했기 때문에 이보다 저렴하게 매수한 것도 있죠.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옥시덴탈을 보면 바닥을 형성해 가고 있는데 55달러입니다. 이걸 깨지 않고 꾸준히 유지한다면 그만큼 더 상승 모멘텀이 생기겠죠.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축반 처브를 가지고 왔는데요. 매수 시점을 봤더니 저점을 찍을 때 추가 매수를 했죠. 우리가 지난 분기에 워런 버핏이 처브를 매수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도 좀 안전하게 이런 거 가져가야겠다 생각했으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같이 매수하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다시 이런 굴곡을 만들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채널 하단에서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워런 버핏이 주축한 기업을 보겠습니다. 시리우스인데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2024년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1분기 때 아니고 2분기 때 매수를 진행한 건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매수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랐지만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3달러, 4달러 넘었다가 다시 2.9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죠. 워런 버핏이 매수한 것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매수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실적이랑 이런 걸 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지난 분기에 좀 떨어졌었는데 주당 순이익이 푹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잘 안다면 투자해도 되지만 그냥 워런 버핏이 매수한다고 쫓아 투자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 시리우스가 어떤 기업인지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시리우스의 배당력을 체크해 보면요. 2016년도에 배당 컷이 있었지만 그 뒤로 꾸준히 증가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특별 배당을 지급했는데 0.25달러나 지급했습니다. 원래 배당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죠.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배당률을 체크해봤더니 3.55%입니다. 워런 버핏이 새롭게 투자를 시작한 두 개 기업을 볼게요. 울타뷰티랑 헤이코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울타뷰티를 먼저 보면요. 말 그대로 뷰티 관련된 기업으로 화장품, 향수, 헤어케어, 스킨케어 등을 판매하는 전문 소매 기업입니다. 버핏이 매수하고 주가가 현재 더 떨어진 상태죠. 시간에서 현재 버핏이 투자한 걸 알려지자 13% 급등 중에 있습니다. 8월 29일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요. 헤이코가 있는데요. 이건 버핏이 매수하고 투자한 이후 추가 상승이 나온 상태죠. 예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헤이코는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으로 제트 엔진과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새로운 우주항공 기업을 찾고 있었던 분이라면 공부해보면 좋겠는데요. 저도 조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현재 새로운 투자를 시작한 건 맞지만 시총이 작은 회사이고 투자 비중이 낮죠.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금 비중을 격하게 늘렸다는 겁니다. 원래 자산이 증가하면 당연히 현금도 늘어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현금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다른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2005년 이후에 현재 가장 큰 현금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현금이 25%로 2,769억 달러나 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버핏의 속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예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경제 위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장단기 금리 차를 보게 되면요. 이게 역전됐다 풀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제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을 보게 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태였죠. 이게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풀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는 건데 워런 버핏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2025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과연 현금을 확보했는지 혹은 주식과 채권, 자산 배분이 돼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후계자를 위한 준비일수가 있는데요. 올해 5월에 버크셔를 이끌 후계자로 그레그 에이블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그가 투자할 수 있게 발판을 준비해 줘야겠죠. 찰리 먼거가 돌아가시고 올해 주주총회에서 버핏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레그 에이블의 투자가 버크셔에 묻어나게 포트 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평가 종목의 부재인데요. 실은 저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S&P 500을 보면요. PE 레시오가 28.5를 도달했습니다. 이건 멤버십에서 제가 매달 트래킹해드리는 내용인데요. 꽤 많이 올라온 상태죠. 과거 IT 버블처럼 완전히 거품이 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꽤 많이 올라온 상태는 맞습니다. 버핏은 안전마진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지 않죠. 그의 투자 원칙 첫 번째는 내 원금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5%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A형 5% 이자는 상당히 매력적인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투자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대가는 레이달료입니다. 레이달료의 자산 변화를 체크해보면요, 19.8에서 19.2로 4%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종목은 814개, 상당히 많죠. 새롭게 편입된 게 282개나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매도한 게 82개인데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레이달료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탑5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게 IVV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 어떻게 매수 매도를 했나 체크해봤더니요, S&P 500은 매수했는데 그 외는 모두 매도를 신청했습니다. 그 말은 주가가 좀 오른 것들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정확히 매수 매도 종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레이달료가 의미있게 매수하고 매도한 종목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매수 종목을 보면요, 엑슨모빌을 31일까지 끌어올렸습니다. 521% 추가 매수를 한 거죠.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500% 더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에너지 기업에 대한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아마존 6위까지 올랐는데요, 152% 매수를 더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152%는 2배 이상 더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MDT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매도한 종목을 보게 되면 워런 버핏과 동일하게 애플을 매도했죠. 75%나 매도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에 꽤 많은 비중을 매도를 한 거고요. 1911에도 66% 매도했고,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스타벅스도 30% 매도했습니다. 레이달료는 매도를 잘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1911을 매도했는데 쭉 올라가는 지점에서 매도를 진행 잘했죠. 그런데 이게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뚫을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스타벅스를 보면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에는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죠. CEO가 교체된다고 하니까 25% 급등이 나왔습니다. 스타벅스를 매도하고 났더니 이렇게 배 아픈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레이달료라고 모든 상황을 맞출 수는 없는가 봅니다. 레이달료가 줍줍한 엑슨모빌의 차트를 볼게요. 지금 2분기에 매수한 시점을 보게 되면 하락하는 중간에 분할 매수로 차곡차곡 진행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호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배당률이 3.22%입니다. 엑슨모빌의 배당력을 체크해보면요, 꾸준히 배당금을 잘 늘려왔죠. 25년 이상 증가시켜 왔습니다. 버핏도 그렇고 레이달료도 에너지 기업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2분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진행한 걸까요? 그러기에는 버핏은 너무 오래전부터 에너지 기업을 꾸준히 모아가고 있죠. 현재 빅테크 기업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레이달료가 신규로 매수한 종목 하나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로, 역시 에너지 기업이죠.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서 16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무탄소 에너지의 약 10%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매수 시점을 보면 180에서 220달러에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186달러니까 지금 매수하면 레이달료보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아쉽게도 배당률은 작습니다. 0.74%입니다. 긍정 투자자 캠피셔의 포트를 볼게요. 자산의 변화를 먼저 체크해보면요, 214빌리언 달러였는데 230빌리언 달러로 4%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캠피셔는 현금화를 하지 않고 꾸준히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을 봤더니 1069개, 정말 많은 종목을 갖고 있죠. 자산 배분을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05개를 신규로 매수했고 83개를 완전히 매도했습니다. 캠피셔가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탑5를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 빅테크 기업으로 완전히 모여있죠. 마소,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입니다. 여기서 엔비디아는 그 전에 비중이 3%대였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5%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소랑 애플도 역시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분기에 모두 다 매수를 했을까요? 아니면 매도한 기업이 있을까요? 체크해 봤더니 5개 기업 모두 다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역시 캠피셔 다운 모습입니다. 캠피셔가 어떤 매매를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왼쪽에 매수한 종목을 보면요, CNQ는 47일까지 올랐는데 매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전에 정찰병을 보내놨다가 매수를 강하게 하는 모습이죠. MBB도 같은 모습이고요. RTX는 85% 비중을 늘리면서 37일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메타도 11%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매도한 종목들인데요, AMD는 20% 가장 많이 매도한 기업 중에 하나고요.
매도했고요. IXN도 17%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QQQ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죠. 이것도 9% 매도하고 나이키랑 스타벅스도 일부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캠피셔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신규 매수 종목을 보겠습니다. CNQ란 종목을 보면 비중을 꽤 많이 늘렸는데요. 매수 시점을 보면 하락하는 포인트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 기업은 캐나다 기반의 기업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앞에서 버핏과 레이달리오가 에너지 기업을 매수했는데 신기하게도 캠피셔도 에너지 기업을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매수 기업은 RTX입니다. 이 기업은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에 해당되는 회사인데요. 군용 항공기, 제트기 엔진, 스마트 무기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주가를 보면 멋지게 올랐죠. 이렇게 상승해도 캠피셔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되면 매수하는 성격입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다면 과감한 투자도 필요한 법입니다. 네 번째 투자 대가는 비레크먼입니다. 자산 변화를 체크해보면요. 10.8에서 10.4로 5%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상당히 심플한데요. 원래 6개였는데 이번에 3개의 종목이 들었습니다. 원래 비레크먼이 종목을 늘리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 3개나 늘렸죠. 그 이유랑 어떤 종목인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비레크먼이 원래 가지고 있던 6개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분기에 구글을 강력하게 매수했었죠. 구글이 다행히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힐튼이랑 치폴레, 버거킹 등이 있는데요. 구글의 비중이 가장 컸던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럼 이번 분기에 이 중에서 추가 매수한 종목이 있을까요? 확인해 봤더니 버거킹만 매수하고 나머지 종목은 일부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종목 3개를 담았는데요. 신규 종목 3개는 브루필드, 나이키, 시포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신기한 것은 여기에 나이키가 있다는 거죠. 왜 나이키를 매수한 걸까요?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이키의 차트를 보기 전에 비레크먼이 매도를 잘했는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글과 힐튼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주가가 신나게 올랐을 때 잘 매도한 모습이죠. 이렇게 매도를 잘하는 비레크먼, 나이키는 어디서 매수했을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나이키의 차트를 보면요. 2분기면 대략 이쯤에서 매수를 진행한 건데요.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이 나왔었죠. 그때가 6월 27일입니다. 그때 매수를 했다면 정말 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95달러까지 올라와야 본전에 오는 겁니다. 예전에 넷플릭스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 그때 모두 다 매수 안 할 때 비레크먼이 과감하게 매수를 진행했었죠. 그런데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눈물의 손절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주가가 날아갔는데 2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정말 배 아팠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에는 나이키가 시원한 반등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워드막스의 포트폴리오를 볼게요. 자산 변화를 먼저 체크해보면 1%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그의 종목은 266개고 새롭게 들어온 게 26개 그리고 완전 매도한 게 43개입니다. 지난 분기에 숏배팅을 했다가 큰 코 다쳤는데 이번 분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하워드막스가 투자하는 종목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탑5 종목에 우리에게 친숙한 SPY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죠. 그런데 아래 푸시라고 적혀있죠. 이게 숏배팅의 종목입니다. 이번에 청산을 했을까요? 확인해 봤더니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하워드막스는 아직도 증시 하락에 미련을 못 버렸는데요. 과연 그의 전략이 맞아 들어갔을까요? 2분기 매수 시점을 확인해 보면요. 굴곡이 있었지만 역시나 다시 우상향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3분기에서 바라보면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2분기에 비하면 아직도 위에 있죠. 여전히 손실 구간일 겁니다. 증시는 오르는데 반대로 내 계좌가 계속 마이너스가 커지면 어떤 기분이 될까요? 정말 좋지 않겠죠? 이래서 인버스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멘탈 관리가 어려운 게 인버스 투자입니다. 추가로 국민연금의 포트를 확인해 볼게요. 지난 분기 대비 자산 변화를 체크해보면 2%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 수는 559개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편입한 건 20개 그리고 완전히 매도한 건 13개인데요. 국민연금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탑5 종목을 보면요. 빅테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애플, 마소, 엔비디아, 아마존을 갖고 있죠. PBUS는 S&P 500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분기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했나 확인해 봤더니요. 애플과 PBUS는 일부 매도하고 마소, 엔비디아, 아마존은 추가 매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은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번에 애플을 일부 매도했습니다. 버핏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결과로 국민연금 투자를 잘하고 있습니다. 5명의 투자 대가와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봤는데요. 뭔가
비슷한 듯 모두 다른 투자를 하고 있죠.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 에크먼은 오른 종목은 일부 수익 실현하고 가대 납품 기업을 매수했습니다. 그 중에 나이키가 있었죠. 캠피셔는 현금화하지 않고 빅테크 기업을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레이달리오는 에너지 섹터를 조금씩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우드막스는 숏배팅의 미련을 못 버리고 이번에도 S&P 500에 하락 배팅했습니다. 마지막 워런 버핏은 애플을 절반이나 팔았죠. 자산의 25%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누구의 투자가 맞고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투자는 내가 이해되고 직접 할 수 있는 투자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버핏이 현금화를 했다고 해서 따라서 매도하지 않고 꾸준히 모아갈 겁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면 자산 배분 해놓은 포트가 리스크 헤지가 얼마나 잘 해주는지 시험대에 오르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뭔가 망가질 수도 있지만 더 단단한 포트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